세 번째 기업은 맘스터치입니다. 맘스터치는 2004년 설립돼서 2016년 KTB 3호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스펙 상장이란 비상장 기업을 인수 합병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회사인데요. 스펙 상장 이후에 3년 이내에 합병 대상 기업을 발굴해서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입니다. 상장 당시 상장명은 해마로푸드 서비스였고요. 2021년에 맘스터치앤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주요 브랜드는 맘스터치와 붐바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 식자재 유통 사업입니다. 매출 포지션은 외식 프랜차이즈 부분 92.5%, 식자재 유통 사업 부문 6.9%, 로열티 매출 0.6%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3,008억 원, 영업이익 402억 원, 당기순이익 23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3.3%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 감소했고요. 이 회사는 배달 매출 증가 및 광고 효과 등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맘스터치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했는데 이 공시가 왜 중요하냐면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안건이 이제 반영된 거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 결정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해서 의안을 상정한다. 우리 상장 폐지할 거니까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결정한 겁니다. 상장 폐지의 목적입니다. 자발적인 상장 폐지입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발적인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거고요. 주총 2022년도 3월 30일 오전 11시에 최종 주주총회에서 결의될 전망입니다. 주총 장소는 지금 진천군 소재, 진천 공장 2층 대강당에서 좀 진행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투자자 등의 보호 대책입니다. 상장 폐지 신청에 대해서 한국거래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좀 진행될 것이다. 그 시점에 만약에 소액 주주가 남아있는 경우에 최대 주주는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는 시점 그리고 정리 매매 기간, 상장 폐지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액 주주에게 기존에 공시된 것처럼 1월 20자 공개 매수 신고서에 기재된 것처럼 주당 6,200원의 주식을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2년 3월 20일 임시 주총회 개최를 통해서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신청까지 좀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율은 97.9%, 소액 주주가 한 2.06%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입니다. 상기 주식 분포 현황은 공개 매수 취득 수량을 포함하고 있고 주식 분포 현황의 대주주 등은 3월 15일 기준 특수관계인 그리고 자기 주식을 포함한 보유 주식수를 의미한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도 보도록 할게요. 회사 3월 15일 주총 소집 결의를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오전 11시에 총회를 하고요. 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2호 의안 맘스터치앤컴퍼니 주식 액면 병합의 결정, 그리고 세 번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상장 폐지 의견, 정관 변경 그리고 주식 액면 병합 그리고 상장 폐지를 의견하겠다는 겁니다. 내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주식의 병합까지 좀 결정을 했는데 네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현재 발행한 주식의 전체 총수는 1억 181만 7,531주인데 지금 9대1 비율로 병합을 하겠다. 병합 전 이 액면가 100원을 900원으로 좀 병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주식수가 1,131만 3,059주로 병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3월 30날 주총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신주의 효력 발생일은 4월 14일이고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 4월 12일부터 5월 1일인데 3월 30날 이미 자발적 상장 폐지가 의결돼서 이후에 상장 폐지가 확정된다면 사실상 이게 뭐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의미가 없는 셈이 되겠죠. 기타 투자 판단 참고 사항입니다. 기업 가치가 유지되는 주식 병합으로
자본금액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 병합으로 발생되는 한 주 미만의 단수주는 종가 기준으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주식 병합 일정은 임총 일정 이외에 주총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만약에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 상장 폐지 절차에 따라서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좀 많이 복잡합니다. 네. 그러게요. 네, 저희가 지난 1월 21일에 방송에서도 맘스터치를 다뤘었는데 이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향 상정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이 맘스터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난 1월에 이미 이 회사는 공개 매수 신고서를 통해서 상장 폐지, 자발적 상장 폐지를 의결했어요. 주당 6,200원의 이 보유자들에게 주식을 파세요. 전체 지분을 모두 사들인 이후에 비상장 회사로 남겠다라고 좀 결정을 좀 한 건데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지분 97%까지 지분을 좀 확보했기 때문에 자발적 상장 폐지 요건 95%를 초과한 요건은 이제 충족된 셈인데 그렇죠. 아까 우리가 좀 봤을 때 2.06%의 소액주주 지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분을 아직까지 공개 매수에 응하고 있지 않은 사유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맘스터치 지금 오늘 3.09% 상승한 7,000원이었는데 네네. 사실상 지금 7,000원에서 최종 상장 폐지가 의결이 된다면 주당 800원의 손실이 예상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가 조금 궁금해지는 전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맘스터치의 입장에서는 자발적 상장 폐지를 통해서 비상장 회사로서 어떤 사업 역량을 좀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셈이다. 최근에 이 가맹점과 이 본사와의 어떤 이 기업 공개에 따른 어떤 분쟁 혐의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갈등이 회사의 있었어요. 어떤 영업 활동에 관해서 모든 게 오픈되다 보니까 가맹점주에서는 가맹 본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이문 제기도 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자 그리고 조용한 환경에서 외부의 간섭을 좀 받지 않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이 주총에서 자진 상장 폐지 안건이 통과되면은 그 이후에는 혹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자발적 상장 폐지에서 여기 밝혔는데 상장 폐지 승인 결정에 대해서 일단 3월 30날 임총이죠. 아까 제가 정기 주총이라고 좀 착각을 했는데 이 회사는 6월 말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네네. 3월 말이 정기 주총이 아니라 임시 주총이 되겠습니다. 자, 이 회계 결산 기수가 좀 이 차이가 좀 있었던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네. 지금 3월 30날 임시 주총에서 일단 이 맘스터치는 주총회를 하죠. 그래서 세 가지 안건 정관 변경 그리고 액면 병합의 승인 그리고 자발적 상장 폐지의 승인인데 일단 이 회사의 이 대주주가 97%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결의 요건이죠. 66.67% 이상을 획득한 지분이기 때문에 모든 안건의 통과가 가능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 2.06%의 어떤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 셈이죠. 이번에 모든 안건들이 결의가 좀 된다면 거래소의 어떤 기간 일정에 따라서 상장 폐지 일정이 확정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자발적 상장 폐지에 따른 최종 정리매매 기간을 좀 앞두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만 심사 결과 이후에 상장 폐지가 좀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밝혔죠. 공개 매수서에서 밝힌 것 같이 주당 6,200원에 동일한 가격의 매수 계획을 갖고 있다. 언제까지죠? 상장 폐지 이후에 6개월까지는 자 여기 나왔죠. 정리매매 기간 상장 폐지 이후 일정 기간 6개월 기간 동안에는 매도하고자 한다면 매수해 주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이러한 일정 이후에 매도가 된다면 6,200원은 보전을 받는 셈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모든 안건의 통과 가능성은 좀 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식 병합 공시도 저희가 아까 살펴봤는데요. 이 사측은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위한 병합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은 이 상장 폐지를 앞두고 주식 병합 결정 공시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이게 2.06%의 소액주주 지분을 유실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다. 이게 뭐냐면 발행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네. 1억 181만 7,531주. 발행 주식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비상장 회사로 남게 되더라도 적정한 유통직수의 어떤 관리는 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3월 30날 주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등기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겠죠.
이거는 사실상 이 대주주의 어떤 필요 시점에 따라서 좀 결정된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적정 유통 지수의 유지 효과는 뭐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배려는 아니라는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병합 지수를 조금 더 많이 병합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액면 금액을 900원으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저도 좀 갖고 있지만 아마 적정한 주식수를 한 1131만 3059조로 좀 판단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비상장 회사 이후에서도 효율적인 어떤 주식 사물을 위해서 주식수는 좀 더 줄어들면 들수록 오히려 유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자 그리고 이 대주주의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 판단해 봅니다. 대표님, 그럼 만약에 이 주주분들이 끝까지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유상 소각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과거에 사실상 뭐 케이스가 뭐 없진 않았습니다. 네. 예전에 쌍용 양회의 경우에 그렇죠. 뭐 15,000원 있다가 한 9만 원대까지 주식이 급등했어요. 인위적인 어떤 주가의 급등 효과가 좀 있었는데 이후에도 대주주가 결국에 매수해주지 않고 유상으로 그냥 소각을 하다 보니까 잠정적인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지분 총액 이 시총 손실률이 한 32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알박기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건데 네. 지금 6,200원 미만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가 6,200원에 좀 받아도 되는 상황인데 오늘 종가 기준 지금 7,000원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7,500원에 주식을 산 사람이 결국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내가 7,500원에 주식을 보전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리스크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정되는 부분은 6,200원 미만에 자 계획 발표 이전이 6,100원대로 좀 보여지고 요 구간이죠. 5,000원에서 6,000원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끝까지 남는다면 나는 비상장 회사의 투자자로 끝까지 남아서 배당을 받을 거야라고 판단한다면 이후에 이 대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지분을 유실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은 상장 폐지 이후에 좀 결정은 좀 되겠지만 일단은 상장 폐지 이후에 6개월간 6,200원의 주당 이 매수 금액을 좀 보전받을 수 있다는 어떤 이점 때문에 최대한 버티기로 좀 돌입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 앵커님 주가 지금 7,000원에 주식 살 수 있을까요?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이 회사를 지금 7,000원에 매수해서 알박기를 한다? 자,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저는 6,200원 미만의 금원액에서 지분을 좀 취득한 자가 좀 최대한 눈치 보기 작전을 좀 가다가 향후에 그래도 조금 더 보상받고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어떤 개별적인 판단 요소가 좀 가미된 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상장 폐지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측이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취득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박기 투자가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우려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이미 도래된 기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 인위적인 어떤 형태, 즉 투기에 가깝다는 겁니다. 상장 폐지에 따른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다. 지금 뭐냐면 내가 샀던 금액 대비 사실상 지금 맘스터치의 어떤 대주주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 이후에 6,200원이라는 공개 매수를 유지해주겠다는 어떤 기조는 있지만 네네. 이런 것이 사실상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공개 매수 이후에 자발적 상장 폐지가 있었던 만큼 주당 6,200원의 손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7,000원에 지속적으로 좀 버티다가 만약에 매각하지 못한다면 6,200원에 팔 수밖에 없는 주당 800원의 손실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는 손실을 보고 파느니 그냥 차라리 비상장 회사의 주주로 남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유상소각 관점에서의 이 회사, 비상장 회사의 어떤 내규 방침에 따라서 주식의 소각 상태도 좀 예상됩니다. 쌍용 양해가 2020년도에 이미 이 사례로 좀 보여준 케이스가 있었어요. 15,500원짜리 주식이 86,000원까지 급등한 이후에 네네. 끝까지 버텼던 분들이 16,050원에 주당 손실을 봤죠. 그래서 9,300원에 강제로 이 매수가 된 거예요. 자, 공개 매수가 대비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주당 손실액은 거의 뭐 40%에서 뭐 많게는 60%까지 해당되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로서의 어떤 이 주가 가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은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6,200원 미만의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사실 한번 버티기도 괜찮다고 봐요. 6,200원에 매수를 했다면 6,200원 미만의 매수를 했다면 끝까지 버티더라도 6,200원이라는 주가가 보장되는 셈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좀 다르다. 고가에선 매수하는 것은 금물 미만에 매수했다면 최대한 버티다가 이후에 조금 더 받고 팔게 된다면 뭐 이득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6,200원이라는 보장 요소가 있다는 점, 이 점이 뭐 맞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네. 네, 이 맘스터치 신규 매수는 투기에 가까우니 꼭 주의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